장외 정치에 몰두하는 당대표를 국민의힘은 어쩌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기류입니다. 이번 키워드는요, 버티면 산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이젠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죠. 지난 주말에도 역시나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장동혁이 아니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도움은 외쳐주십시오. 네, 장동혁 대표가 재연절에도 그리고 주말 이틀 모두 올림픽 공원을 찾은 모습인데요. 신효섭 위원님, 계속해서 장외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환영받는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환영받겠죠. 장동혁 대표가 외치는 구호라든지 그다음에 주장들이 저기 지금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하고 다 똑같으니까 당연히 저 현장에서는 환영을 받겠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물론 뭐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장외도 나갈 수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정식 당대표라면 자기가 가야 될 장소는 적어도 가서 모습을 보여주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재헌절이라고 봅니다. 재헌절 행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재헌절이라는 게 국회, 민의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재헌절 행사 자체가 어디서 열립니까? 국회의사당 내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하는 것도 역시 국회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제1야당 대표는 당연히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다른 자격이 아니고 결국 국민이 제1야당을 만들어줬고 그 제1야당의 대표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가서 참석을 하는 게 공식적으로 그 동석을 하는 게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를 않고 지금 저렇게 장외를 뛰쳐나가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지금 그분들하고서 결국은 장외에서 압박을 통해서 저게 그리고 압박하는 대상이 지금 누군지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요. 지금 국정조사 국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국회에서의 지금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제1야당의 대표는 저렇게 장외를 뛰쳐나가서 연일 지금 지방도 가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용인 또 나간다고 하네요. 장외식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기본 핵심 어떤 강성 지지층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다수의 보수 지지자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지금 보고 있는 중도층의 국민 여론은 과연 저런 장동혁 대표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장 대표가 조금 귀를 열고 이제는 좀 들었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장 대표가 말이죠. 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요? 네. 어떤 면에서 똑똑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에 징계 정치 얘기했잖아요. 그 징계 정치가 한창 이슈가 되고 그러다가 또 이 주제를 또 바꿨어요. 올공 정치, 올림픽 공원 정치. 저렇게 이제 장외 정치하면서 지금 신호수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현역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가 재헌절에 안 갔다.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적어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효능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설명이 돼요. 그게 스스로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졌거나 자꾸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신으로 바뀌었거나 이래서 나름대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 제목이 뭐니까 버티면 산다로 누가 제목을 잘 잡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기서 한동훈 의원 복당이 사그라지는 것 같고 장동훈 대표가 버티다가 내년 2월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번 가을이면 뭐 이제 물러날 거야.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어. 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게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잘 쓰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건 정치는 말이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대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건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요. 저렇게 자꾸만 가는 게 자꾸 프레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기 거취 문제를 자꾸만 이게 이슈로 가리려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아마 스스로의 리더십이 붕괴됐다는 걸 저는 반지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네. 이 장동혁 대표가 이러는 배경으로 장외를 도는 배경으로 장 대표 지지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지층을 가리키는 명칭이 독특합니다. 직접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공구리 화이팅! 공구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공구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지난주에 장 대표 생일이었는지 저런 메시지를 남긴 건데 팬들을 가리켜서 또
공구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자, 성치훈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이 개딸이라는 강한 팬덤을 발판 삼아서 또 당대표도 하시고 대권까지 거머쥐었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팬덤이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거를 조금 따라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본인의 지금 글쎄요, 정치적도 라이벌이라고 하면 또 더 양쪽에서 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팬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림픽공원을 왜 자꾸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강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걸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강력한 팬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마 올공에 계속 나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저 팬클럽 팬들 이름만큼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 공구리가요.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일본어 콘크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일본어의 잔재인데 그거를 쓰면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본인의 팬클럽을 공구리 일본어의 잔재로 이름 붙여진 그 팬클럽 이름을 부르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꾸 장외로 돌면서 본인에게 좋은 얘기해 준 사람, 저런 팬덤 정치 찾아가다 보니까 요즘 행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보수정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기 지금 올림픽공원 재헌절날 갔을 때 이승만 전 대통령 목걸이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 초상화가 있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 물론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건국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아니냐. 근데 그분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3.15 부정선거. 그런 다음에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4.19 혁명으로. 근데 이 부정선거 집회에 나가서 부정선거로 하야한 사람의 목걸이를 차고 나가서 자기의 팬덤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한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점점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장 대표 사퇴론이 잦아들었지만 장 외에서는 여전히 장 대표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진 의원들 모여가지고 중진 연석회의하고 장동혁 거쳐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집 찾아가서? 그럼요. 나와라.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뭐 경찰청장 찾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가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장 대표의 거처를 그냥 뭐 한가하게 초선 의원, 뭐 중진 의원, 뭐 삼선 사선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가 차례차례 만나고 나서도 지금 결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 집이라도 가서 좀 찾아가서라도 말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읽고 있는데 하도 우리나라가 한심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뭐 특히 야당 저런 대표를 놔두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 물리적 행사라는 게 뭐야 무슨 때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폭력하라는 게 아니라 시적 행사를 해야 돼요. 저게 그 비슷한 얘기인데 하다못해 요새 그 정준식 원내대표가 뭔가 장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것 같다 또 뭐 약간 또 친화적인 것 같기도 좀 헷갈리긴 한데 원내대표가 일단 최고위원회 이런 거 불참하면 돼요. 불참하고 그 당자들 있잖아요. 당자들이 모든 당무 거부하고 그게 실력 행사예요. 무슨 뭔지 농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얘기처럼 찾아가고 압박을 가해야죠. 압박 전혀 안 가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똑똑하다만 아까 비아냥거린 말이었고 다 그렇게 알아들으셨겠습니다만 의원들도 너무 영리해요. 지금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1년하고도 꽤 남았잖아요. 이제 후년 2023대 총선이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장동혁 대표 나가라고 해봐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물론 그런 계산하는 거 이해갑니다만 최소한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죠. 저걸 지금 언제부터 지금 장 대표 거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수도권 의원도 지금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하고 김인혜 의원은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말렸잖아요. 그 경북 TK만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이제 장동혁 대표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똑똑하다 그냥 반어법을 쓴 거예요. 의원들이 문제예요.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러만 들어도 싸요. 저 김영호 의원이 말도 순하게 한 겁니다. 실력 행사 해야죠. 내려오라고 그러면 못 견뎌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문제고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신효섭 의원님?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 어떤 결정 그다음에 행태가 굉장히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지금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조금 뭐 줄타기는 아니겠죠. 그분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러 인터뷰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속내는 알겠어요. 이분도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생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 그건 또 늦춰놨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의지가 어쨌든지 간에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그 체제를 갖다가 어쨌든지 간에 가부를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수순은 밟아 나가야 될 텐데 그 수순이 지금 아까 뭐 그 저 김영우 전 의원 얘기에서는 뭐 의원들 만나고 있는 거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만나서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의원들이 분명히 저는 그 정점식 원내대표 만나가지고서 우리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적어도 정규직기를 전회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가든 부든 그러니까 퇴진을 하든 아니면 잔류를 시키든 간에 하루빨리 뭔가 결정을 내는 식의 조치를 본인이 어쨌든 간에 투톱 중에 한 분이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원내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의 리더기 때문에 그 의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표대가 되어주는 뭔가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가지를 않고 있는 게 저는 이 국민의힘 사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뭔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결단을 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는 참 많이 하시는데 속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지금 중진 의원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뭔가에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깎여 나가는 것들이 더 걱정된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치인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생활 정치인이죠. 그냥 선수만 늘리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뭐 민심의 반응만 할 것 같으면은 정치인도 아니죠. 민심을 이끌고 이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이끌어가야지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인데 원내대표까지 되셨는데도 분위기를 너무 보시는 것 같아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서 이끌어가시는 게 리더로서의 그 몫인데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정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정치력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 강성 올공 집회하는 사람이라도 내 지지층인 것처럼 이렇게 등치를 시켜놔야지 내 체제가 유지된다. 이제 이러시니까 계속 컬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끌고 넓은 곳으로 나오셔야 리더죠. 그 안으로 좁은 데로 자기가 그냥 기어 들어가 버리면 그거 그냥 컬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정정식 원내대표는 지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당이 좀 반등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사그라들지 않느냐. 장동혁 체제 계속 갈 수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내놓고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구로 할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기득권이나 이렇게가 위태롭다. 다음을 찾아놓고 이게 연착륙이 되는 것까지 준비가 됐을 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안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장동혁 체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결단을 해서 민심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우리 다 이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국민께 굉장히 송구한 상황인 겁니다. 네.